조선 후기에 이르면 보궁이 지금은 이제 통도사를 첫째 보궁으로 여기는데 사리가사 사정양록이나 그다음에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 뭐 어떤 예가 나오냐면 이제 임진왜란 때 저 통도사 사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실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가 봐요. 그건 뭐 다 사명당이나 여기서 이 일본 예우들이 탈취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다 이제 소위 피난 금봉사로 이제 이렇게 이 피난에 모셨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고 안 돌아갔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이제 근거가 다 이제 불확실한 속에서 이제 그 굉장히 컸어요. 그것 때문에 수리한다는 핑계를 대고 그걸 연 거예요. 성능 스님이 그거를 열어서 있다 이걸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대산이 지금은 보궁으로서 어떻게 보면 위상이 좀 떨어진 것 같지만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하남 스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 스님 그때 봉찬회 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사주의들이 전부 다 거기 이름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봉찬회 그 본사 주진만이 아니라 뭐 전국의 도지사와 온 한국사의 맹사들이 전부 여기 뭐 거국적인 하나 이게 성지같이 이제 이렇게 다 그런 힘을 지금 오대산 대표기도로서 뭐라도 하나 정도는 딱 상징, 그러니까 오대산 하면 무슨 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통도사가 이번에 문수전 불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도사 조선 후기 기록에 보니까 문수전이 있었어요. 조선 후기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장률사 개창 사찰로서 저도 왜 문수전이 없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정사하고 통도사가 터 잡는 것도 비슷해요. 이어른의 어떤 안목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정문이 아니고 다 쪽문이 정문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개울이 좀 큰 거를 잡는 바람에 오히려 정문 쪽으로는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 다 옆문이 지금 정문이 돼 있는 거죠. 여기도 문수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뭔가 분명히 하나 정도는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통도사도 문수전을 지금 이제 중건을 한다 하니까 여기도 봉찬회를 한 번 더 추스려서 대표 기도로 하나를 뭘 만들어서 오대산 하면 오대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대산 하면 무슨 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정도가 잡히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뭐 스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남 스님께서 큰 뜻을 가지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 봉찬회를 이 시대에 새로운 또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봉찬회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날 이제 그런 게 이게 쉽지 않은 시대예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망을 통한 하나 이게 이 새로운 행태의 이런 봉찬 기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잘 할 수 있는 안을 그런 걸 잘 만들어 봤으면 이제 모르겠는데 그것도 요즘 뭐 이 갈수록 이제 과거 같은 그런 뭐 신심이나 이런 게 잘 하나 이게 발행돼 나오기가 어려운 이제 이 시대인데 그게 아마 이제 새로운 시대적 의미 또 그 기도가 어떤 뭐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가 단순한 하나 봉찬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의미가 그대로 하나 이 세상 속에 어떤 의미를 구현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해서 좀 잘 하나 이게 정리된 내용이 아마 잘 한번 생각을 깊게 우리 자연 스님이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분명한 거는 통도사랑 뭔가가 있긴 있어요. 이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든지 무언가가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도사가 아시다시피 거기는 전골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대산은 불뇌살이잖아요. 뇌살이잖아요. 뇌살이. 그리고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명칭도 사실은 오대산에서 시작된 명칭이고 그거는 여기가 예전에 아마 보천유명 들어오기 전에는 그 어른들 들어오기 전에는 도교랑 관련이 있었던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궁자를 쓰는 게
이게 도관하고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전자를 쓰고 도교는 궁자를 쓰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뇌살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쪽에서 갖고 온 거죠. 저 봉정암 쪽에서. 그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북돋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대까지 올라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저 중대 부궁을 집 속의 집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진 집이고 그 안쪽이 이제 뭐 고려시대 건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덧붙여서 이렇게 의미 부여들을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도 최대한도 또 이제 살려내야지. 그냥 단순한 하나 이게 건물도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이 현존하는 이런 이제 정각으로서 그런 의미, 그 이게 이제 역사적 연원 또 이런 것 지금까지 쭉 하나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이 깊은 산 속에 그건 뭐 그 속에서 수많은 또 뭐 신행의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다 이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또 이제 체록을 하고 정멸보궁에 대한 뭐 이런 뭐 다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암행어사 박문수 뭐 또 세조도 뭐 그 보궁 뭐 갔다 왔을 테고 태조도 뭐 보궁을 뭐 이랬다는 것. 지금 보에도 뭐 중창년도 뭐 기록된 거, 그 단청이나 이것도 지금 이 체록을 해서 과거에는 여기가 최고의 이제 그런 뭐 성지다. 그건 요 산중에서 내려오는 또 한국 불교에서 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과거에는 이 정멸봉이 가장 하나 이게 중심봉이고 가장 하나 이게 명당에 앉았고 한국 불교의 최고 이제 중심이다 하는 이제 이런 게 다 이게 내려왔었는데 전에 석주 스님 같은 분도 요 와서 들어보면은 옛날 여기를 갖다 이게 불지 종가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과거 그게 아마 1930년대에 이제 그런 연후에 아마 그런 뭐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건 또 이제 우리 요 정암사나 또 법흥사나 하는 보궁이 또 몇 개나 되고 요 또 이 보궁의 어떤 위상이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인 의미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다는 이제 이런 데서 아마 이제 그런 게 있었지 않나. 그 이제 그 이유는 뭐 크게 하나 이걸 요 다 살아가기 허덕허덕한 이 힘든 이제 이런 시절에 뭐 이거 다 진력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게 요 내려오던 그 유상이 지금 뭐 조금 더 이제 아마 뭐 성지 개념이 다 이제 조금 보편화되면서 아마 또 그런 현상이 맞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 그 구절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스님이 지은 거 아니냐고. 그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소리야. 네. 근데 그 형체는 그러니까 보궁의 형체는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통도사 같은 경우는 계단 사찰이니까 원래는 아마 절이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통도사는. 왜냐하면 계단은 절 안에 두는 건 아니거든요. 인도부터. 그러니까는 절과 약간 분리돼서 있어요. 계단이 절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 절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 안에 계단이 있으면 모든 행사 때마다 개를 줄 때마다 모든 스님이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거든요. 도넛처럼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고 옆에 이렇게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고 전부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금산사 계단도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통도사는 워낙 절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계단을 거의 먹은 거죠. 절이.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단으로 돼 있고 개를 받게 돼 있으니까 계단처럼 진짜 모셔놨고 그 다음에 복발형으로 이렇게 모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중대보궁은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어디가 보궁인지 잘 몰라요. 풍수론적으로 조선반도 이제 최고의 명당이라 그러는데 이제 비룡상천의 혈
이제 어떤 풍수가들은 비룡상천의 헬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여기만큼 스케일이나 이 산중 전체 이 기운을 갖다 담지하면서 이렇게 형성된 것은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비룡상천이라 그러듯이 용이 성천에서 이제 여의주를 물고 성천하는 이제 이런 행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무거운 것을 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각도 크게 짓지 않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앉히질 않는 거지. 그리고 이제 뒤에 탑도 이제 조그만한 하나 이게 마의 탑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 조성을 해놓고 있지. 이 무거운 걸 실는 이 큰 탑을 갖다가 이제 그 위에 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의 이 떠오르는 이 행국에 큰 무거움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 풍수적 장애가 생긴다 하는 게 이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오대산 정멸보궁에 대한 이런 이제 전래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때에 따라서는 담장을 치기도 하고 해탈문이라고 뭐 이런 걸 갖다 저 올라오는 입구 쪽에 세웠다가 그것도 다 벗어내고 또 요 좌우에 보면은 용안수라는 운물이 있듯이 양쪽에 다 있어요. 딱 같은 위치 이 왼쪽 오른쪽에 다 눈물. 예, 용 아니니까 용의 눈물이 거의 물이요. 그 이 물이 흐려지면은 한국 불교의 안목이 흐려진다는 게 옛날부터 또 내려오는 소리요. 그래서 항상 이 물을 정갈하게 잘 하나 이게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 물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이제 의미가 이제 그 속에 있어 왔는데 우리가 봐도 하나 용에 딱 이 내려온 이 머릿속에 양쪽 또 정수리 바로 이 앞쪽에 정멸보궁의 정각을 이렇게 이제 이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 외에는 어디에도 사실은 이 무거운 물건을 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풍수에 걸맞는 또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런 것도 별로 크게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에 신부는 정말 하나 이 탑을 마애로서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뒤쪽이나 이것도 너무 화려하게 담이나 옆에 주변 또 뭐 정각의 이 모습 이런 것도 적절한 정도로 이렇게 이 표현한 것이 정말 불교 정신을 그대로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어떤 신부님은 그 정멸보궁 참배와 그런 이야기를 제에게도 하던데 그 오대산 보궁에 이건 정말 하나 이게 이 명당인 이 비룡상천에 여기에 걸맞는 행태로서 이렇게 조성이 되었다. 이제 물론 통도사는 아까 자연 스님 말같이 이제 계단이기 때문에 금강계단을 이제 설치했기 때문에 그 계단 구조에 맞는 이런 행태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이제 그런 팽기 속에서 또 이제 그렇게 모셔진 이제 이런 행태고 정암사 또 뭐 이제 법흥사 여기도 큰 나름의 명당들에 이제 다 이제 모셔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행태는 조금 차이가 있죠. 정암사는 이제 수많은 탑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명당터에 이제 이 부처님 사리를 모셨고 이제 법흥사는 이제 이 오대산 요 보궁하고도 좀 비슷한 이제 면도 있지만은 그건 뒤에 이제 사자바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내려와서 또 형성된 아주 대명당인데 거기에는 또 이제 또 사리를 갖다 또 간략하게 해서 또 이제 모신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인데 또 봉정은 또 봉정대로 바위에 또 탑을 해서 이제 그렇게 모셨다 그러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뭐 암행의사 방문수 뭐 이야기를 빌어서도 그렇고 이 정멸보궁의 이 기운으로 이 대명당의 소위 부처님의 이제 불례사리를 모신 이 공덕으로 조선 불교가 앞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
또 이제 절집안이 그렇게 조선시대 압박을 해도 기아집이 없어지지 않은 것도 또 스님들이 조금은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이 보궁의 엄덕으로 인해서 그렇다 하는 이제 이 암행사 방문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상소문을 쓰려 하다가 그걸 쓰기는 썼는데 왕실에까지 뭘 안 했다고는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또 많은 뭐 원력을 세운 사람들이 이 보궁에 와서 과거에는 전부 여기 참배를 했잖아요. 자유당 정권 때는 뭐 이기붕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보궁 참배한다고 다 오고 박마리아는 이 기독교인이고 뭐 다 달라도 여기 뭐 올라오도 그렇고 그런 것들 요 근래도 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다 큰 뭐 원력과 꿈을 지닌 분들이 이 정멸보궁 다 그래도 참배하고 발언하고 한 우리나라 국군하고도 이 오대산의 이 기운의 흐름이 함께 간다고 하는 이게 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또 이야기요. 그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 오대산 자체가 이게 이제 신라 때부터 왕실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데서부터 이게 5대 이제 신앙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를 낳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살아봐도 오대산은 정말 이게 싱그러운 산이요. 여기가 뭐 큰 수리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평화로우면서 맑으면서 뭔가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하나 이게 안정감을 주고 굉장히 좋은 산이다. 지궁 저기가 혹시 중대 보궁이 저 서안에 가면 법문사 있잖아요. 서안에서 한 시간 좀 더 가면 거기 그 당나라 황실사찰 거기 보면 지궁 구조라고 땅 속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매장하듯이 해버렸잖아요. 그런 구조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뭐 누가 뭐 석판을 이렇게 파니까 석판이 나왔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통도사 계단은 계단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동아시아적으로는 무덤 개념으로 만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게 뒤에 이제 밀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래돼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함부로 또 이제 뭐 파지 못하게끔 도난당하지 못하게끔 하는 의미인지 그러지 않으면 이제 매장이라는 의미 속에서 그 나름의 이제 전통적인 봉분의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기는 이 비룡상천의 헬에 무거운 걸 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탑을 직접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안에다 밀장을 했다. 그 인도 그거에 보면 그 용 얘기를 보면 인도 용은 여의주를 상투에 틀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거 비룡상천에다가 그러니까 여의주가 어떻게 보면 사리를 그렇게 모셨다라고 하면 그 용이 승천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식 개념으로 연결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딱 이 뿔이라고 상징되는 이 바위가 뒤쪽에 보면 나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다가 이제 요 딱 바위 앞에 그게 바로 봉뒤인데 봉분처럼도 생겼지만은 바위가 딱 나 있는 뿔 거기에 딱 정수리 거기에 이제 이 모신 거지. 이제 소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백해라는 이 헬과 같은 이 자리에다 이제 이 사리를 이제 모신 건데 그 여하튼 이 마의 탑을 갖다 이게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해서 했다는 것. 그건 풍수론하고도 아마 어긋나지 않게끔 그러면서 이제 가장 하나 이상적인 이 존중되는 물론 뭐 길을 보고 하는 사람들은 요 또 정멸보궁의 이 기운이 아주 청기가 맑은 기운이 엄청나게 이게 잘 솟아 나오는 이런 곳이다. 그래서 뭐 미국의 세돈나의 기운은 굉장히 이게 산만스럽게 이렇게 막 이 기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멸보궁은 청기가 맑은 기운이 쫙 이렇게 흘러 넘친다고. 그러면서 내한테 아주 뭐 그런 기운 설명을 막 한다고 이래서 하더라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